2차원 발산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당에 벡터장이 심어져 있어요. 각 점 x, y마다 이렇게 화살표 fxy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주어져 있고 여기에도 주어져 있고 평면에 이렇게 벡터장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역에 경계가 있겠죠. 바운더리. 그리고 이 경계에 오리엔테이션을 주는데 어떤 곡선에 오리엔테이션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단위 법벡터를 주는 것도 있고 단위 접벡터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단위 법벡터를 심어줄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경계에 놓여있는 각 점마다 길이가 1이고 바깥쪽을 향하는 단위 법벡터 nxy를 심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내부에서는 영역에서는 fxy가 지금 잘 정의되어 있고 이 영역의 경계에서는 벡터장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마당에 심어져 있던 fxy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곡선에 있는 각 점마다 단위 법벡터장인데 바깥쪽을 향하도록. 그러면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를 할 수 있겠죠? F랑 N을 닷 프로덕트 해서 경계 곡선에서 선적분한 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플럭스 인테그랄이라고 하죠. 플럭스 인테그랄은 어떤 영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nxy인데 지금 이렇게 벡터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다 프로덕트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법선 있죠. 법선에 f를 수뇌발 떨어뜨렸을 때 요 알짜배기 벡터 수뇌발 떨어뜨리는 거 f를 더하는 게 아니라 f의 법방향 수직인 방향만큼의 그 컨트리뷰션만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벡터가 정확히 뭐냐면 이 벡터가 프로젝션 시킨 벡터가 정확히 뭐냐면 n.f n.n에다가 n을 곱한 거. 이게 정확히 프로젝션 f를 n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거죠. 정상을 때렸을 때. 근데 이제 n은 단위 법벡터 단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밑에는 1이 되고 결국에는 요 n 성분은 요 n.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곡선의 수직인 방향, 즉 법방향으로의 알짜배기 효과가 바로 f.n이 되는 거죠. 자, 이 플럭스 인테그랄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경계에서 플럭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f의 발산을 이중적분해주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 티어럼인데 여기 보면 벡터장 f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이중적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럭스 인테그랄을 더블 인테그랄로 바꿔주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 티어럼이 됩니다. 발산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 벡터장 fxy가 U 영역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에서도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2차원 가우스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럭스를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이에요. 이 녀석은 원점이 아닌 곳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 녀석은 위치 벡터장이랑 같은 건데
요거를 곱해야 돼요. 즉 크기의 제곱의 역수,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원점이 빠진 마당에 입체각 벡터장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 모든 점에서 원점만 아니면 이렇게 입체각 벡터장 AXY가 심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X, Y에서 이 화살표 벡터가 정확히 AXY예요. 자, 그러면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입체각 벡터장이 어떤 영역을 빠져나가는, 그 영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인테그랄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 원점 0,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즉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이 영역 D에 바깥에 원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선적분 값이 플럭스가 0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원점을 품는다, 요게 C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녀석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역의 내부에 원점이 쏙 들어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영역이 지금 D예요. 이 상황에서는 요게 D예요. 그럴 때는 플럭스 인테그랄이 얼마냐면은 2파이라는 거예요. 뭐의 플럭스?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 입체각 벡터장 A의 AXY의 플럭스가 이렇게 원점을 내부에 품고 있을 때는 2파이고요. 영역 바깥에 원점이 있을 때는 플럭스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여기에서는 가정이 뭐냐면은 C의 경계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N은 어느 경우에도 바깥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D를 탈출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NXY가 심어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D를 탈출하는 방향으로 NXY가 D의 경계마다, 경계에 있는 점마다 다 주어진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외부에 있을 때 플럭스가 0이다. 그리고 D의 내부에 원점이 있을 때 플럭스가 2파이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각각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단순 패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의 바깥에 익스테리어에 원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단일 패곡선 C를 통과해서 이 영역을 벗어나는 플럭스는, 아웃워드 플럭스는 0이라는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 어떤 곡선이 있고요. 원점이 여기에 있어요. 요게 단순 패곡선 C고요. 이 영역이 이름이 D라고 합시다. 즉 C는 뭐냐면 D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outward flux of F가 우리한테는 입체각 벡터장인 거죠. across D의 바운더리 C. 자, C를 통과해서, C를 수직으로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입체각 벡터장 A의 플럭스를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C에서 A하고 단위 법벡터 하고 닷 프로덕트 한 거를 선적분한 거죠. 지금 애초에 마당에는 원점이 아니니까, 원점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렇게 AXY가 심어져 있는데, 특히 AXY는
바운더리를 따라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랑 똑같냐 하면은 이 영역 D에서 AX, Y가 잘 정의돼요. 그래서 발산 정리를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쓸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쓰면은 영역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내 이름을 불러줬죠. D에서 뭐를 적분하는 거죠? 바로 요 벡터장, 플럭스를 구하고자 하는 벡터장 AXY의 다이버전스를 이중 적분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입체각 벡터장의 발산은 결국에는 요 편미분을 계산해서 더해야 되거든요. 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걸 알고 있냐면 0이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 x, y가 원점이 아닐 때 이 열린 집합에선 항상 입체각 벡터장의 발산은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항상 0이에요. 0을 어떤 영역에서 이중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원점이 이 영역 바깥에 있을 때는 이 D의 경계를 통과해서 D를 벗어나는 플럭스는 항상 0이 됩니다. 요거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원점이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여기가 C고요. 둘러싸인 영역 D 내부에 여기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발산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발산 정리를 쓰려고 보면은 AXY 입체각 벡터장의 발산을 계산하려고 보면은 원점에서는 이게 정의 자체가 안 돼 있죠, 지금.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발산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 패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의 내부에 0,0이 있을 때 이 영역 C를 통과해서 영역 D를 벗어나는 벡터장, 입체각 벡터장 A의 플럭스는 2파이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의 내부에 원점이 있으면 항상 2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발산 정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0,0이라는 이 원점, 이 문제아가 영역 D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점을 포함하는 원판을 하나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아주 작은 원을 하나 생각을 해요. 자, 이거를 원의 방정식을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입실론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입실론은 충분히 작은 양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분히 작은 양수냐면은 요 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안에 원점이 있는데 요 원을 그렸을 때 요 곡선 C랑 안 만나는 거예요. 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 안에 요 원이 쏙 들어가 있는, 원판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할 거냐면은 원 밖에 있으면서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있죠. 이 영역에다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이 영역의 이름을 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메가의 경계는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주어졌던 C, 그쵸?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뭐예요? 이게 D의 바운더리였죠. 이거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새로 생긴 녀석, 요 녀석도 요 사이에 낀 샌드위치 영역의 경계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냥 입실론 제곱이라고 그냥 방정식만 씁시다. 얘는 원판의 경계가 됩니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입실론 제곱 이하인 이 원판의 바운더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영역 D에서는 원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산 정리 쓸 수 없지만 여기 원점을 포함하는 이 원판을 드러내고 나면은 오메가,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오메가에서는 발산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에서 입체각 벡터장 AXY의 발산을 구하면은 이게 정확히 아웃워드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입체각 벡터장의 아웃워드 플럭스예요. 오메가를 벗어나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쓰면 선적분의 영어로 쓰면 오메가의 바운더리에서 A하고 뭐를 닷 프로덕트예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단위 법 벡터. 근데 아웃워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선적분, 요 플럭스 적분이 뭐랑 같냐면 요 발산의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 이중적분이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입체각 벡터장은 원점이 아니기만 하면은 발산을 계산하면 얘가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메가에서 0을 이중적분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의 경계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A의 입체각 벡터장 A의 플럭스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바깥으로 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랑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의 플럭스를 다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이거의 경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원래 주어져 있던 D의 경계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플럭스를 계산해야 이건 바깥쪽 플럭스고 그 다음에 안쪽 이너 플럭스를 구해야 돼요. 안쪽에 있는 플럭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입실론 제곱이 바로 그 경계 곡선의 방정식이고요. 여기에서도 a.n ds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요 두 개의 요 라운드 오메가가 바깥에 있는 경계 곡선하고 안에 있는 경계 곡선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플럭스를 계산할 때 여기서도 플럭스를 구하고 여기서도 플럭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아웃워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걸 시각화하면 이제 C가 이렇게 있잖아요. C가 있을 때 C에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 거였죠. 이거의 아웃워드라는 거는 오메가를 벗어나는 거니까 바깥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역을 탈출하는 게 바로 안을 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n이 이렇게 안쪽으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안쪽으로 돼 있는 게 지금 꼴 보기 싫잖아요. 이거를 바깥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 대신에 마이너스 n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봤을 때도 아웃워드 플럭스고 얘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바깥쪽 아웃워드 플럭스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지금 0이 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운드 D를 통과해서 이 라운드 D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를 빠져나가는 탈출하는 플럭스는 입체각 벡터장 A의 플럭스는 뭐랑 같냐 하면은 그냥 단위 원판을 탈출하는 어디를 통과해서 단위원의 경계 단위원이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 원을 통과해서 원판을 탈출하는 그 플럭스를 구하는 거랑 그런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한 곡선일 수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곡선으로 문제가 바뀌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곡선 바꿔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럭스 인테그랄을 구할 때
만약에 그 플럭스를 구할 벡터장의 다이버전스가 간단해. 여기서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곡선 라운드 D를 반지름에게 입실론이 1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바로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간단한 곡선을 바꿔치기 하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자, AXY는 뭐였냐면 정의가 출생의 비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1에다가 이걸 곱한 거죠. 입지 벡터장 XY에다가 닷 프로덕트. 반지름의 입실론이에요. 그랬을 때 요 아웃어드 원판을 빠져나가는 요 외향 단위 법벡터 어떻게 주어져요? 이거는 위치 벡터장에다가 적당히 뭐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단위원상에서는 단위원이 아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입실론의 제곱일 때는 이 벡터의 크기가 입실론이잖아요. 그 벡터의 크기 역수로 곱해주면 이제 길이가 1이 되고 바깥쪽을 향하죠. 그래서 여기는 입실론 분의 1의 xy가 될 거예요. 이거를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ds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입실론 제곱이고,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얘하고 위치 벡터장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거기 역수로 곱했으니까 사라지고 1/, 입실론의 ds. 자, 1/, 입실론은 양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적분하는 걸로 바뀌어요? 1을 선적분하는 걸로 바뀌어요. 어떤 곡선에서 1을 선적분하면은 그 곡선의 길이가 나와요. 이 원의 길이는 2파이 입실론이죠. 그래서 입실론은 죽어라 죽자 2파이. 그래서 항상 플럭스는 2파이가 돼요. 언제? 원점이 내부에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 아무리 작더라도 2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1이든 이 원을 통과하는 플럭스는 항상 뭐다? 바깥쪽의 플럭스는 2파이일 뿐만 아니라 원이 아니라 복잡한 거라도 어떻게 된다? 그걸 벗어나는 플럭스는 항상 2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벡터장 F의 다이버전스가 이 녀석이 모든 점 x, y에서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identically 제로가 되는 경우 발산이 0인 벡터장을 생각해요. 이런 벡터장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여기 영역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영역의 경계가 C1이라고 해봅시다. 즉 라운드 D1은 C1인 거예요. 이건 경계 곡선만 그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찬가지로 D2라는 영역의 경계 곡선이 C2라고 해봅시다. 즉 라운드 D2는 C2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 하면은 C1의 둘러싸고 있는 영역 D1 안에 C2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2가 쏙 들어갈 때,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여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벡터장 fxy가 D1을 탈출하는 방향으로 D1의 경계인 C1을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뭐랑 똑같냐면은 C2를 통과해서 C2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방향, 이거를 탈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위 법벡터들이 둘 다 심어져 있을 때는 두 개의 플럭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C1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F의 플럭스를 구해야 되는데 C1을 C2로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C1이 좀 매개화를 할 수 있더라도 좀 복잡한 곡선, C2는 단순한 곡선이겠죠. 매개화하기 쉬운 거, 선적분을 계산하기 쉬운 거. 그래서 이런 거를 곡선 바꿔치기라고 합니다. 벡터장 fxy의 발산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는 곡선 C1을 간단한 곡선 C2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C2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C1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 안에 이렇게 쏙 안겨 있어야 돼요, 내부에. 자, 그럼 이제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왜 이렇게 곡선을 자유롭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1과 C2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영역이 있겠죠. 우리 가정에 의해서 여기 또 다른 2차원 영역이 생겨요. 그 2차원 영역의 이름을 E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영역이 이 샌드위치 영역 E에서 자, 이 E의 경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C1과 C2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샌드위치 된 영역의 요 영역의 경계는 안쪽 곡선과 바깥쪽 곡선, 바깥쪽 곡선이 C1, 안쪽 곡선이 C2가 되겠죠. 원래 C1은 뭐였냐면은 C1은 어떤 영역 D1의 경계였고요. C2도 어떤 영역의 경계였어요. 자, 그래서 요 샌드위치 영역의 경계는 두 개의 경계 곡선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샌드위치 영역 2에서 벡터장 F에 대해 발산 정리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 2에서 F의 발산을 이중적분한 거는 2를 빠져나가는데 2의 경계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즉 여기에서 N은 여기 라운드 2에 심어져 있는 길이가 1인 단위 법벡터들인데 2를 탈출하는 방향으로 단위 법벡터들이 심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도록,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쪽을 향하도록, 그래야 이 샌드위치 영역 2를 탈출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산의 이중적분을 플럭스 인테그랄로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의하면 이게 0일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F의 미분, F의 발산이 0이 될 때 간단한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0을 이중적분하는 거죠. 이 샌드위치 영역이 2에서 이중적분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0을 적분하면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발산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샌드위치 영역에서의 토탈 플럭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랑 다 더하면은, 다 적분을 해주면은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왔냐면은 F의 발산이 0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를 빠져나간 탈출하는 플럭스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C1을 통과해서 2를 탈출하는 플럭스가 있고, 또 하나는 C2 안쪽 쪽 곡선을 통과해서 2를 탈출하는 플럭스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플럭스의 합이 0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C1의 입장에서 이 커다란 C1 여기 D1이 있으면 이거를 D1을 탈출하는 방향의 플럭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C2에서 뭐냐 하면은 D2의 내부를 향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내부를 향하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부를 향해야 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2를 탈출하는 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D2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D2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데려오는 대신에 여기도 C2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D2를 탈출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단위 법벡터가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C1, C2는 물려받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모셔오고요. 똑같이 아웃워드 플럭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D2를 벗어나는 방향, 이거는 D1을 벗어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토탈 플럭스가 0이라는 거는 C1을 통과해서 D1을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결국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C2를 통과해서 D2를 빠져나가는 플럭스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escape out of, 여기는 C1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 D1, 여기는 뭐냐면 escape out of D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샌드위치 영역 2에서 발산 정리를 씀으로써 곡선 바꿔치기 트릭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 패곡선 C의 내부에 원점이 있느냐 또는 외부에 원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체각 벡터장 A의 플럭스 인테그랄이 아웃워드 플럭스 인테그랄이 0이 되기도 하고 2파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C에서 우리가 뭐를 선적분해야 되냐면 A, X, Y하고 N, X, Y를 닷 프로덕트 해서 이거는 뭐예요? 스칼라 함수죠? 이거를 선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플럭스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NXY가 뭐냐는 거예요. C는 뭐냐면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우리 D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원점이 D의 내부에 있든지 D의 바깥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C를 일단 라운드 D로 바꿔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NXY에서 N은 아웃워드 플럭스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escape out of D 영역 D를 탈출하는 방향의 그런 단위 법벡터 NXY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라운드 D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줄에 쓸 때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해요. 라운드 D A X Y 닷 프로덕트 N X Y 요렇게 쓰고 여러분 요렇게 읽으세요. DS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영역 D의 경계에서는 영역 D를 그려봅시다. 영역 D에서는 영역 D의 경계 라운드 D에 있는 점 x, y에서는 지금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접선을 그리고 접선의 수직인 길이가 1인 단위 법벡터 nxy 이렇게 화살표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고 애초에 마당에 심어져 있던 AXY라는 입체각 벡터장 이렇게 주어진 거 성분으로 쓰면 요거하고 요거를 갖는 거예요. 이 심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거냐면 DS는 그대로 물려봤고요. 얘하고 얘를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둘 다. 입체각 벡터장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고 단위 법벡터도 90도 파이 오버 이만큼 2분의 파이만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얘도 돌리고 얘도 돌려서 다 프로덕트를 할 거예요. 이거 돌린 거하고 돌린 거를 다 프로덕트 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90도를 돌려요. 그래서 여기는 AXY 여기는 NXY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거나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얘를 각각을 다 90도만큼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요렇게 다 프로덕트 한 거랑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한 거랑 길이도 안 변해, 각도 안 변해, 길이도 안 변해, 두 개가 각도 안 변해. 다 프로덕트 얘하고 얘를 한 거랑 돌려서 다 프로덕트 한 거랑 달라질 리가 있나요? 달라질 리가 없겠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그냥 포인트 와이즈하게 같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단위 법벡터를 이 곡선상에서 바깥쪽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영역 D의 경계에서 길이가 이런 게 심어져 있는데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각 점을 중심으로 시발점 x, y를 중심으로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길이가 잃은 어떤 벡터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잃은 벡터가 정확히 뭘까요? 이 녀석이 정확히 뭘까요? 단위 법벡터를 90도만큼 파이 오버 2만큼 돌리면은 정확히 단위 접벡터가 나와요. 단위 접벡터. 여기에서도 돌리면 요거. 여기에서도 돌리면은 요거. 자, 그리고 입체각 벡터장 얘를 90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이제 스케일링 팩터는 그대로 물려받고 XY라는 거를 자 예를 들어서 AB라는 벡터를 90도 회전시키면은 마이너스 B,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Y를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YX가 나와요. X, Y를 중심으로 하고 요 벡터를 그리는 거죠. 1 over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x. 이게 axy인데 이거를 90도 회전시켜 봐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얻어지는 벡터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뭐예요 정확히? 각원소 벡터장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D에서 각원소 벡터장을 주는 거 하고 단위 접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애초에 NXY는 단위 접벡터는 아웃워드였어요. 바깥을 향하는 거였어요. 얘를 탈출하는 방향으로. 얘를 90도 회전시키면 얻어지는 단위 접벡터들은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오리엔테이션을 주나요? 클럭와이즈로 오리엔테이션을 주나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라운드 D의 오리엔테이션이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주어져 있을 때 각원소 벡터장을 요 벡터 함수를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D의 경계 곡선이 카운터 클럭와이즈하게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러면 결국 각원소 벡터장이 한 2를 구하는 거죠. 결국엔 얘는 뭐를 재는 거예요? 라운드 D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의 각변화를 읽습니다. 그게 바로 각원소 벡터장이 하는 워크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를 구하는 거. 이건 애초에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구하는 게 뭐였어요? 결국에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거는 사실 뭐였냐면 플럭스 인테그랄이었어요. 플럭스 인테그랄. 뭐에? 각원소 입체각 벡터장에. 근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얘는 그냥 워크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뭐에? 이 벡터장을 입체각 벡터장을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돌린 벡터장이 한 1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워크 인테그랄 바이 각원소 벡터장 AXY. 그래서 반시계를 90도 돌려주면은 위치 벡터장,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는 그냥 각원소 벡터장의 워크 인테그랄이에요. 즉 라운드 D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변화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부에 단순 패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에 원점이 있을 때를 봐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플럭스는 뭐냐면 각원소 벡터장이 이렇게 C를 따라서 한 바퀴 돌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 원점이 있을 때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각변화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점이 단순 패곡선 C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 바깥에 있다고 쳐봐요. 여기 원점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각원소 벡터장이 한 2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달릴 때 각원소 벡터장이 한 일은 뭐냐면 여기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요 돌아간 것만큼 호를 따라서 이렇게 각변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올 때는 시계를 보면 각변화 시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잖아요. 감소하잖아요. 이 각이 레이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각변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원소 벡터장이 한 일은 0이 되는 거죠.